안녕하세요. 나홀로 간다 TV. 오늘은 벼르고 벼르던 주황산 탐방입니다. 길이 멀어 쉽지 않은 코스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요. 혹시나 마지막 단풍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그런 기대와 함께 또 오래전 주황산에 얽힌 옛 추억을 떠올리며 36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황산 탐방 코스인데요. 일단 대전사에서 주봉 먼저 올랐다가 후리매기 상거리로 해서 용연폭포, 절구폭포, 학소대에서 의왕암으로 둘렀다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대전사입니다.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1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신라불교의 전통사찰입니다. 대전사의 이름은 주황의 설화에서 주황의 아들인 대전도군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본래 매우 큰 절이었으나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남아있는 주춧돌로 과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들를 주황암은 대전사의 부속암자입니다. 사찰에 가면 보통 약수물 있고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아무나 마시곤 하는데요. 대전사뜰에도 쪽박과 함께 수도꼭지에서 물이 좔좔좔 흐르고 있습니다. 당연 약수물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드시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만 보니까 발 씻는 곳이라고 적어놨네요. 대전사에서 200여 미터 정도 올라오면 기암교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봉으로 가는 길과 용추협곡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주봉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주봉 먼저 올라갑니다. 대전사에서 주봉까지 약 2.3km인데요. 높이는 723m.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는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편 기암들을 조망할 수 있는 쉼터가 있어 쉬엄쉬엄 올라갈 수 있어 좋습니다. 이 정도쯤 올라오면 다 올라온 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약간의 능선길에 쉼터도 있고 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마지막 정상길에 나서면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이런 데 올라가서 한번. 저기 보이는 곳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주황산 주봉입니다. 주봉이라지만 정상석외에는 특별함을 찾지 못하겠네요.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도 기대할 수 없고요. 그냥 밋밋함 그 자체입니다. 인증샷만 남기고 열심히 올라왔으니 또 열심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은 대전사까지 6.6km로 올라올 때의 3배 거리입니다. 그만큼 많이 걷는다는 이야기인데 다행인 것은 내리막길이고 또 계곡길이라 올라올 때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즐기면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황산 마지막 단풍입니다. 주황산의 본래 이름은 바위가 병풍을 두른 듯해서 석평산이었다가 주황의 전설이 있다 하여 주황산으로 바뀌었는데 주황산의 바위, 폭포, 계곡, 산세는 우리나라 어느 산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국가지질공원 중 하나로 등록되었고 2010년 제주도 등록 이후 두 번째로 2017년 초 이 산을 비롯한 청송군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었습니다.
후리맥이라는 지명은 산을 크게 휘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군사들이 훈련하던 훈련목으로 부르다 후리맥이로 변형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왼쪽 길이 하산길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위쪽에 주황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용연폭포가 있기 때문에 다녀와야겠죠. 좀 전에 보니까 뒤따라오던 두 분이 여기서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주황산에 오면 용연폭포가 제일 앞플인데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 폭포는 지질학 교과서인데요. 하얀 폭포수 및 연못의 바위면에 3개의 검은 동굴이 패여 있는데 이를 하식동굴이라 부릅니다. 폭포에서 떨어진 강한 물살에 의해 자갈과 모래가 소용돌이 치면서 바위를 때려 패인 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동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폭포 뒤쪽의 바위도 폭포는 점점 더 뒤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지질현상이죠. 절구 폭포도 큰 길에서 200m쯤 벗어나 있는데요. 한번 갔다 와볼까요? 용연폭포가 육중하다면 절구폭포는 단아하게 흘러내리는 가냘픈 폭포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폭포의 물줄기가 절구 모양이기도 하고 일단 폭포 절구가 자기가 만든 커다란 바위 구멍인 절구통을 뚫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용이 승천했다는 용추협곡입니다. 협곡 하류에는 용추폭포가 있습니다. 와, 이런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질학을 모르는 문외한으로서는 신비함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협곡 양쪽에 까가지른 듯 써있는 절벽은 용추협곡을 마치 난공불락의 철옹성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비스런 용추협곡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입구입니다. 계곡 입구 좌측에는 용추협곡의 수문장처럼 우뚝 서 있는 사람 형상의 시루봉이, 우측에는 백학과 청학이 어울려 살았다는 학소대가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루봉 깎아지른 절벽면에는 자연이 만든 원벌집이 서너 개 보입니다. 아주 멋진 집을 짓고 살고 있네요. 시루봉에서 자연관찰로를 이용해 주황암, 주황굴로 갑니다. 여기서 800m 정도 거리입니다. 주황암 가는 중간에 망월대라는 전망대가 있는데 올라가 보니 또 다른 기암괴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맨 오른쪽의 급수대는 주황이 절벽이 궁에 살면서 물을 길어 올렸다는 바위 절벽입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암자가 주황암입니다. 주황산은 한마디로 주황이라는 인물을 가운데 놓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그 주황이 누구인지에 대한 팩트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설 속의 가공인물인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인지. 주황암 뒤쪽으로 난 좁은 바위 틈을 지나 철계단을 오르면 절벽 끝에 주황굴이 보입니다. 폭 2m의 길이 9m 정도 되는 이 좁은 굴에 주황이 피신해 있었다고 합니다. 굴 입구 옆으로 가느다란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세수를 하다가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주황이 죽고 그 피물이 주방계곡으로 흘러가서 붉은 산철쭉, 수달래가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영상에 자주 보이는 여성분들은 후리맥이 삼거리 지나면서부터 동선이 겹쳐 본의 아니게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대구에서 온 여성산악회 회원분들로 다들 산 좀 타보신 분들 같이 파워풀했습니다. 주황산성은 당과의 전쟁에서 패한 주황이 당의 요청을 받은 신라군을 막기 위해 주황암 입구에서 남봉에 걸쳐 쌓은 돌담으로 약 12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암겨
척갈림길 기억나나요? 저기 대전사주 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은 기암입니다. 기암괴석이 아니라 주왕이 신라군과 대치할 때 대장기를 세웠던 보물이라 해서 깃발, 기자를 사용합니다. 암튼 주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산으로 끌고 와 각색을 해서 만든 주왕산 스토리는 베리굿입니다. 나홀로 간다 TV와 함께한 주왕산 탐방이었습니다.